최근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려있는 사건, 바로 네이버와 라인야후 사태죠. 이번 사태는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가지고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를 재검토해라, 이런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게 지분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거 아니냐, 네이버가 13년 키운 라인을 눈뜨고 강탈당하게 생겼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가 나서면서 일단 지분 관계에 대한 조치 기한은 뒤로 미뤄졌지만요, 지분 매각에 대한 불씨는 여전합니다. 라인은 일본에서만 9,600만 명, 아시아 전역에 총 2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태는 네이버의 글로벌 확장 전략은 물론 향후 기업 가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네이버의 수장인 최수연 대표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신중 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최수연 대표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리고 최대한의 실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막대한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022년 취임 후 매년 최고 실적을 갱신하면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최수연 대표. 과연 이번 사태 속에서 위기관리 역량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네이버 최수연 대표의 대응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42살인 최수연 대표는 2005년에 네이버에 입사, 마케팅 부서 등에서 4년간 일했습니다. 이후 네이버를 퇴사, 로스쿨과 법무법인을 거치며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로 경력을 다졌는데요. 2019년 네이버에 다시 합류한 최수연 대표는 재입사 2년 만에 최연소 CEO로 발탁되면서 파격 인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런 파격적인 인사에는 이해진 창업자의 두터운 신임이 컸다고 하죠. 최수연 대표는 이해진 창업자가 꾸린 글로벌 사업 지원 부서를 총괄하면서 해외 사업 감각과 법무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취임 후 최수연 대표는 당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어수선했던 사내 분위기를 수습, 조직 문화를 개선해 갔고요. 생성형 AI 등 미래 사업 발굴과 함께 북미 C2C 플랫폼인 포시마크 인수를 주도하면서 네이버의 글로벌 확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최수연 대표는 5년 내에 글로벌 10억 명의 사용자를 만드는 게 나의 미션이자 네이버의 미래다, 이런 목표를 취임 초부터 강조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수연 대표의 글로벌 확장 전략은 거대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바로 라인야후 사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외국 기업에게 지분을 넘겨라, 이렇게 행정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행보는 비슷한 정보 유출 사건 때와는 확연히 달랐죠. 작년에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인 NTT 도코모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당시 일본 정부는 NTT의 안전관리 개선책을 수용했고 별다른 법적 조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최수연 대표도 지분을 검토하라는 행정지도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런 비판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까지 라인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걸까요? 라인은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결제 수단은 물론 행정 업무에까지 폭넓게 쓰이고 있죠. 당연히 엄청난 데이터가 라인 플랫폼에 축적됩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수 조건이고요. 라인은 동남아에서도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를 밀어낸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개발은 물론 동남아 지역에서 더 다양한 사업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그동안 AI 사업에 올인하겠다는 야심을 밝혀왔고요. 글로벌 AI 경쟁력이 뒤처져 있는 일본 정부도 최근 소프트뱅크에 3,700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데이터와 플랫폼 주권을 확보하고 싶었던 일본 정부, 또 AI와 사업 확장을 노린 소프트뱅크의 이해관계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마치 한 몸처럼 네이버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네이버 최수연 대표와 경영진은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던 걸까요?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통상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 합작사를 세울 때는 51대 49의 지분 비율이 일반적입니다. 50대 50의 경우는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2019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경영 통합을 결정하면서 50대 50으로 지분을 나누기로 했죠. 더 큰 패착은 이사회 구성을 3대 4로 소프트뱅크에 우세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결정은 라인의 국정 논란을 불식시켜서 사업을 더 키우겠다, 이런 이해진 창업자의 궁여지책이었지만요. 당시 라인과 소프트뱅크 경영 합병에 최수연 대표도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뱅크를 너무 믿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건데요. 사실상 합작회사 출범 시작부터 경영권이 소프트뱅크에 넘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필요할 때 삼키고 필요 없을 때 뱉어내는 특유의 투자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하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도도 낮은 편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때문에 최수연 대표를 비롯해 네이버 경영진이 해외 사업에서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또 하나의 포인트. 네이버는 기술 주도권을 갖기로 했지만 기술 협력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라인 외에도 소프트뱅크 여러 계열사들의 네이버의 기술을 접목하는 걸 기대했었죠. 하지만 추가적인 기술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사 간 관계도 상당 기간 삐걱거렸습니다. 네이버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는 지분 매각을 포함한 여러 전략을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반일 정서 등으로 인해 지분을 매각하기도 사업을 유지하기도 난처한 상황. 최수연 대표의 선택지는 더 좁아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라인 사태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더라도 소프트뱅크와 공동 경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이미 두 회사가 불협화음을 내왔고 특히 라인야후는 지분 협상과는 별도로 기술 분리를 추진하고 있죠. 네이버에 대한 기술 위탁을 순차적으로 종료해서 완전한 인프라 독립을 이루겠다는 건데요. 이럴 경우 네이버는 경영권도 기술 협력 기회도 없는 사실상 의미 없는 지분을 갖게 됩니다. 차라리 제값을 받고 엑시트를 하는 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아예 손을 털고 지분을 대량 매각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 역시 현실적인 확률이 낮아 보입니다. 네이버의 지분을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약 8조 원, 경영권 프리미엄이 얹어지면 10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죠. 하지만 소프트뱅크가 10조 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할 여력이 있느냐도 미지수고요. 네이버가 매각 대금을 챙긴다 쳐도 일본의 강탈 요구에 굴복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과 최수연 대표 등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겁니다.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아질 수도 있죠. 때문에 네이버가 일부 지분만 팔고 최대한 실익을 챙기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을 거다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라인의 동남아 사업인데요. 현재 라인은 동남아 주요 시장에서 대세 플랫폼으로 성장 중이죠. 라인 메신저를 통해 금융, 이커머스, 배달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확장해가면서 동남아 지역 매출이 1조 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라인 지배력이 약해지면 복잡한 지분 관계로 인해 동남아 시장에서의 성장 기회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일본 사업을 매각하더라도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글로벌 사업만은 네이버가 꼭 갖고 나와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현재 네이버 내부에서도 대만, 동남아 사업은 지키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라인야후 측 역시 이 시장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협상은 쉽지 않고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연 최수연 대표가 네이버 미래를 위해 최대한의 실익을 챙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이번 라인야후 사태를 야기한 일본 정부의 행보는 명백히 부당합니다. 현재 틱톡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데이터 주권 싸움을 봐도 그렇죠. 미국은 정확히 문제 제기를 한 후 틱톡 금지법을 내놨고 중국 역시 이에 맞서는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방국의 외국 기업에게 그냥 행정처분으로 지분을 내놔라 이런 식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규범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적절하지 못했죠.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국제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한 정부 지원도 필요할 텐데요. 최근 네이버는 이번 라인 사태 외에도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커머스의 공습, 또 검색 점유율 하락 등으로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과연 최수연 대표는 이번 라인 사태에서 해안을 내놓고 네이버 전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최수연 대표의 판단과 선택,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습니다.